안녕하세요. 마켓남입니다. 오늘은 주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종목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2025년 1월 2일부터 2025년 6월 5일까지의 주가지수 상승률을 한번 주요 국가별로 놓고 볼게요. 먼저 상해입니다. 상해 종합이 3.73%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떤 큰 변동 없이 쭉 갔습니다. 그리고 니케이입니다. 니케이는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예요. 5.86%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쭉 빠지기 시작하더니 회복을 한다고 했지만 크게 회복을 못했죠.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요거는 이제 엔화 강세 때문에 나타난 그런 흐름, 또 미국과의 어떤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던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P 500 미국 쪽을 한번 보시면 플러스 1.21%입니다. 크게 연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거의 뭐 연초 대비 보합이네요. 0.09%. 아무래도 트럼프 형님의 역할이 크셨죠. 쭉 그래도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잘 나가는 쪽은 위쪽입니다. 위쪽에 이제 유럽 쪽, 유럽은 연초 대비해서 쭉 올라왔습니다. 글쎄 그 관세로 인해서 한번 쭉 내려왔다 보합까지 갔다가 다시 빠르게 반등을 했죠.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한 21%. 홍콩 항생이 또 잘 나갔습니다. 상해 종합은 비리비리했지만 홍콩 항생은 또 이렇게 쭉 또 빠졌다가 쭉 올라가는. 아무래도 항생 쪽에 이제 그 중국 테크 기업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있고 해서. 그리고 의외로 작년까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코스피가 연초 대비해서 17.22% 최근에 또 쫙 올라오는 모습 보였어요. 그거에 맞춰서 코스닥도 10.14%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꽤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올해까지의 얘기입니다. 이제 시계를 좀 넓혀보면 좀 다른 얘기죠. 네, 작년으로 시계를 넓혀보면 2024년 1월 2일부터 2025년 6월 5일까지를 한번 볼게요. 사실 이 얘기는 중요한 건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번 싼 게 뭐냐라는 걸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상해 종합하고 니케이 보시면 상해 종합은 작년 초 대비해서 현재까지 14%, 니케이는 12%, 좀 완만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작년 초에 많이 올랐어요. 니케이는 그렇고요. 상해 종합도 작년 후반에 좀 올랐네요. 올라서 그대로 쭉 가는 모습입니다. S&P 500하고 나스닥은 올해 안 좋다라고는 하지만 올해 안 좋은 건 이렇게 여기서 보합 수준 끝난 거고 작년에 쫙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S&P 500은 25.23%, 나스닥은 30.7% 현재까지 상승한 모습이죠. 이렇게 따지면 이제 연으로 보면은 S&P는 연 14%, 12%, 나스닥이 연 15%고요. 니케이는 연 6%, 상해종합이 연 7%네요. 진짜 좋은 애들은 여기죠. 아까 올해도 20% 오르는 모습 보였지만 20% 넘게 오르는 모습 보였지만 작년도 20% 정도 올랐었습니다. 홍콩항생 42%,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가 45%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올해 좋았던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낮죠. 올해 좋다고 해도 코스닥은 마이너스 13%, 14% 수준이고요. 연평균 7%네요, 마이너스로. 코스피는 간신히 이제 5%를 보합을 살짝 넘겼습니다. 2년 동안 투자했으면 2년 2%예요. 채권보다 수익률이 낮죠? 예, 그런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
이제 올라갈 룸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은. 그리고 밸류업 같은 것들, 그리고 지금 체질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행정부 들어와서 상법 개정도 이루어지고 하면은 좀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식 얘기를, 시장 얘기를 종목도 안 할 거면서 왜 하느냐? 이렇게 주식 시장이 괜찮을 때 좀 주목을 해야 할 곳이 있죠. 지금 이 시장은 작년 상반기에 엄청 좋았고요. 작년 하반기에 엄청 안 좋았고, 올해 들어와서 지금 이제 막 4월, 5월 이때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네, 한번 뉴스 헤드라인 좀 보겠습니다. 180% 급등, 2배 상승, 100% 급등, 85% 상승, 180% 급등, 그리고 급등. 어마어마하죠? 네, 바로 IPO 시장입니다. IPO 시장 작년 상반기까지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모습이 올해 초까지 이어지다가 최근에 상장되는 종목들은 이런 기사처럼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IPO 시장이 지금 주식시장이 앞으로 더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주의깊게 봐야 할 시장인 것 같아요. IPO 시장을 좀 주목을 하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아까 보셨다시피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이죠. 올라가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월별 공모 기업 수를 3년치를 비교를 해봤는데 보시면 올해 하반기에 이제 좀 비슷하게 작년과 재작년을 고려해 봤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공모기업이. 결국 IPO 건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계절성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업무에 대한 사이클이 존재하니까요. 그런 업무 일정에 맞춰서 IPO도 진행이 되고 하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래서 공모 건수가 더 많아질 것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 공모가 대비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이 빨간색이 이제 추세인데요. 수익률이 쫙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아까 상반기에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쪽에 초반에는 공모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찍힌 것들이 꽤 많죠. 마이너스 25%, 35%, 40%쭉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데 지금 요 마이너스 선, 요 0% 선을 3월부터는 별로 안 찍어요. 3월부터 오히려 상승하는 게 있고요. 가끔씩 이렇게 300% 찍는 애들도 있고요. 보시면 뭐 140%, 20%, 50%, 40%가 됐고 5월달 들어서부터는 일단 마이너스 종목은 없습니다. 마이너스 종목은 없고요. 뭐 150%, 120%, 108% 이게 종가 수익률이죠. 이게 만약 시초가로 놓고 보면 더 높은 수익률도 나옵니다. 장중으로 보면 더 높은 수익률도 나오고요. 그래서 공모 시장이 지금 최근에 갑자기 확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꾸준히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한번 종목별로 수익률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실게요. 자, 2025년 종목별입니다. 상반기에 가장 큰 애였다라고 하면은 단연 LG CNS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이 있었죠. LG CNS가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9%인가 이랬을 겁니다. 종가 수익률이요. 서울보증보험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못 보였던 두 종목이 가장 큰 대여였는데 여기 못 봤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상반기에 1분기 쪽에는 쭉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였었고요. 이렇게 뭐 공모가 높은 애들 나오기도 했지만 수익률이 높게 나올 애들도 했지만 얘들은 뭐 시가총액자가 큰 애들은 아니었던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랬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점점
플러스 나오는 애들이 있고요. 보합권도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나오는 모습들은 이렇게 좋은 모습. 이번엔 달바 글로벌이 최근에 좋았었죠. 85%였을 겁니다. 80%, 85%그 정도 수준이었고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죠. 경쟁률은 어땠을까요? 경쟁률도 이제 전반적인 추세를 보시면 평균적으로 추세를 이렇게 쭉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짙은 색이 기관 투자가들이 참여하는 수요 예측 경쟁률이고요. 밝은 녹색이 일반 청약 경쟁률인데 뭐 기관 투자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참여가. 여기는 뭐 없는 것도 있고 뭐 거의 없는 것도 있고 좀 되게 조금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거. 거기에 맞춰서 일반 투자자의 경쟁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공모주 시장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관심들이 몰리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관심이 몰리면 별로 이제 또 작년처럼 하반기와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IPO 시장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뭐 이런 용어들, 따상, 뭐 따따블 이런 것들 생각나실 거예요. 원래 공모주가 상장하는 날 바로 매도를 하면서 그런 수익률을 내고 대신 이제 주로 이제 뭐 해당 임직원들이나 그런 분들 보유해서 걸린 물량들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들고 있다가 뭐 한 달 정도 뒤에 보면은 뭐 공모가를 하회하는 주가 이런 것 때문에 망했다. 뭐 회사가 대출을 해줬는데 그걸로 공모주 들어왔는데 망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립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또 정부도 알고 있고 정부가 그리는 주식시장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진입을 하죠. 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밸류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밸류업이 일어나고 그런 밸류업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들, 퍼포먼스가 안 좋은 종목들은 이제 퇴출이 돼야죠. 이러한 사이클이 사실 잘 안 되죠. 잘 안 됐습니다. 2024년까지 안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 주식시장 대비해서 낮은 퍼포먼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 첫 번째 진입에 해당하는 쪽이 IPO인데요. 이 IPO 시장이 일단 좀 왜곡이 됐죠. 이제 높은 공모가를 제시를 해서 물량을 많이 받아서 그걸 단기적으로 쫙 팔고 나오는 이런 일이 사실 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도 계속 하고 있던 스킴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 목적으로 배정 물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높은 공모가를 제시를 하죠. 공모가를 높게 제시하고요. 2024년에 IPO 77개 종목 중 74개, 거의 대부분이죠. 이런 종목들은 상장일에 기관 투자자가 순매도를 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 기관 투자자, 주로 이제 사모펀드, 뭐 일임, 뭐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사모펀드를 만들어요. 짧게 만들어서 얘네들을 전부 다 수요 측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경쟁이 과열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공모가가 높아지고 물량 받고 단기적으로 팔고 주관사는 공모가가 높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뭐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뭐 경쟁이 높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흥행만 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면서 IPO 시장이 되게 왜곡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2025년 1월에 금융위원회가 IPO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확대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의무 보유를 좀 해야 되는 물량이 생겨요. 거기에 페이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의무 보유를 확약을 하겠다. 확약하게 되면 물량을 더 준다거나 어떤 가점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페이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보유를 늘리겠다. 특히 뭐 정책 펀드들
뭐 하이힐드 펀드 이런 것들에 의무 보유를 뭐 도입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수요 참여 방법의 합리화 및 자격 강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 기관 투자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식으로 참여할 수 없게 페이퍼 컴퍼니 이런 거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도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자격 요건을 증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관사 책임 및 역할 강화입니다. 하나 아까 그 주관사는 IPO 흥행만 되면 되는 거였는데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일정 부분 보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유를 하게 되니까 공모가를 막 높일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손해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긴다. 그리고 그 의무 보유한 거는 6개월인가요?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공모가를 막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 단기 투자를 제한시키고요. 의무 보유를 확약을 늘리니까요. 즉 과열 경쟁이 좀 제한되고 공모가 산정이 합리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하면은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공모가가 하향되고요. 상장일에 매도 물량이 축소가 돼요. 요게 이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IPO 시장에 닥칠 변화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공모가가 하향되면 아무래도 들고 있다가 좀 들고 가도 나중에 종가가 좀 주식시장이 좋은 상황이라면은 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있을 가격이 공모가보다 높을 가능성도 높고요. 또는 뭐 설사 이제 바로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물량이 뭐 크게 많이 매도 물량 나올 것들이 줄기 때문에 상당히 좀 리저너블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IPO 시장에 다가올 변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IPO 종목이 뭐가 있다 이거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뭐 일단 저도 좀 더 찾아봐야 되고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PO 일정이 아직 정확히 뭐 다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다음에 다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IPO에 투자하는 방법이겠죠.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직접 투자하는 건데요. 아까 그 일반 청약 경쟁률을 보시면 쭉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제 계속 경쟁률이 앞으로 높은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보았던 어떤 그런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져 보입니다. 이제 공모가가 더 낮아지고 하면은 이제 좀 더 기관 투자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룸이 커지겠죠. 물론 참여를 못하는 애들도 생기지만 기존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애들은 좀 더 배정 물량이 많아지면 펀드에는 좋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좀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거라서 이제 좀 개인 투자자가 받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리고 증거금 문제가 생기겠죠. 증거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접 투자할 때 고려하셔야 할 상황이고요. 그게 아니다. 다른 거는 간접 투자가 있긴 합니다. 네. 공모주 펀드, ETF 등을 통해서 하는 간접 투자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할 거는 수수료 정도겠죠. 수수료 정도고 이제 얼마나 기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간접 투자 쪽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진출입이 용이하기도 하고요. 분산 투자도 할 수 있고 아무래도 배정 물량도 개인이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받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편하게 투자하시려면 간접 투자 아니다. 내가 그리고 직접 한 주를 받더라도 직접 받아서 한번 좀 세게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접 투자 사실은 뭐 병행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고 IPO 시장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은 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궁금증이나 또다시 필요로 한번 봐줬으면 하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마켓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